돈이 되는 뉴스 분석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돈이 되는 뉴스 첫 번째 헤드라인은 우리금융입니다. 베트남 다낭에 지점을 개설했다는 소식인데요.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 있을까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은행업 전반에 관해서 지금 사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수급상의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뭐 지속적으로 순매수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은행업을 이렇게 크게 매도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수익성 악화 우려감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대차 금리 마진이 상당히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정부가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부채를 감소하려는 그런 원래 정책을 기존 정책을 하고 있었다가 경기 부양에 지금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은행을 좀 이용해서 정책 수단으로 좀 활용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마진 하락과 자산 관리 수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기관은 뭐 지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데,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가 저금리 시대에 지금 높은 배당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점이 상당히 좀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로 볼 수 있겠고, 여기에 그 역사적으로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수준이 매력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거의 뭐 PBR로 보면 업종 뭐 한 0.4배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배당 매력이 사실 올해 내내 부각되면서 은행주에 대한 추천은 많이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주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도 지금 외국인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매수하는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뭐 배당을 받고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 뭐 사실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지금 현실적인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은행주의 업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침체로 인해서 뭐 금융 이익까지 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를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이는데, 저는 그 무협상에서 좀 더 좋은 협상이 될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재선에 대한 그런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뭐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4개 건에서 다 민주당에게 내주었다는 점, 상당히 지금 뭐 공화당에서는 뭐 불안한 그런 위기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지금 분석을 할 때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금 미국 경기가 상당히 지금 호전된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지금 대선 때까지 잘 유지만 시켜줘도 충분히 재선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 지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일단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중국의 경우에도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무역 전쟁에 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네. 민주당은 여기에 추가해서 인권 문제까지도 지금 거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공화당을 좀 그 협상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화당과의 협상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겠죠.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은행주를 매수하는 그런 전략적 접근을 할 때는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진다. 뭐 하더라도 한 차례 정도 그치는 상황으로 그런 경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은 현재는 이제 은행주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뭐 후자 입장이기 때문에 은행주 투자를 선택해도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사실 우리금융지주 은행 업종 내에서 탑픽은 아닙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안심하고 매수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뭐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가 좀 더 매력적인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뭐 뉴스가 우리 금융지주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 등급은 저는 뭐 불확실성은 조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4등급 정도로 좀 설정을 했고요. 일단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매수가는 현재가 수준에도 뭐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200원을 잡고 대응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과 신한지주라면 몇 등급 주시겠어요? 3등급을 주겠습니다. 네. 그 은행업이 지금 탑픽으로 가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뭐 2등급, 1등급이 갈 수는 없는 거고, 지금 3등급이면 사실 투자 가능 등급이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업종 내에서도 좀 탑픽권으로 볼 수 있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3등급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은 여러분께 있고요. 일단 우리금융지주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과 여기서 금리 인하가 더 추가적으로 크게 되지 않은 가능성을 본다면 은행주, 또 연말 배당 시즌도 있는 배당주이기도 합니다. 은행주 선택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 4등급, KB금융, 신한지주 3등급 받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돈이 되는 뉴스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본입찰이 어제 마감됐고요. 얼마를 써냈느냐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2조 5천억 원 정도 써낸 것으로 현재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숫자도 주목을 해보시죠. 연결 기준으로 아시아나 항공은 9조 6천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자가 얼마인가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네. 그 종목으로 정한 거는 애경산업인데요. 그 사실 아시아나 인수 상당히 지금 승자의 저주 확률이 높다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나 항공의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인수대금도 그렇게 싸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인수자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좀 가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두 컨소시엄 모두 그렇게 초대형 항공사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 특히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여객뿐만이 아니라 화물까지도 글로벌하게 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초반에서는 경영상의 노하우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떨까, 그 재무적으로나 아니면 그 수익성에서 조금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뭐 기대를 모았던 SK여기와 같은 그런 큰 대기업 참여가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나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그런 지금 인수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역시도 좀 투자 대상 종목으로는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번 아시아나 인수전에서는 최종 승리하는 쪽보다는 탈락하는 쪽이 지금까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 지금 HDC 그 현대 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 희망 금액도 가장 높게 써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경그룹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자가 될 확률은 낮아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인수자 탈락이 확정된다면 주가가 크게 반등할 가능성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담 때문에 사실 애경산업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하락해서 PER이 지금 한 14배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요. 사실 동종 업체들이 뭐 보면은 한 17배에서 22배까지도 받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 사이에서 낮은 밸류에이션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에는 광군제도 이제 들어가는 만큼의 좀 화장품 업종에 요즘 사실 매기가 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애경산업은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탈락이 되면 상당히 좀 좋은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등급과 투자 전략. 등급을 일단 네. 저는 4등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좀 문제라고 좀 보이는데, 만에 하나 인수자로 될 가능성도 뭐 남겨두기 때문에 4등급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뭐 조금 낮은 가격인 29,500원, 목표가는 한 3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500원으로 좀 잡고 있는데, 주의할 것은 인수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승자의 저주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으로 방향 자르면
빠른 순전매매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수자 탈락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좀 더 보유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전 승자의 저주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돈이 되는 뉴스는 MSCI 지수 편입과 또 편출입의 이슈에 관련해서 KMW가 편입된다는 이슈 오늘 장에 상승 보였는데요.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사실 지금 현재 이번 시기적으로 좀 4분기이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피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소형주 MSCI 지수에 편입되는 18개 중에서 상당히 좀 올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차트라든지 기술적으로 양호하고 여기에 그 수급까지도 괜찮은 종군당을 좀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네. 사실 그 부크로징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수익을 좀 확정해서 또 이렇게 수시로도 좀 확정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 수익이 높았던 일부 바이오 종목 그리고 IT 종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공매도도 여기에 좀 편승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현재로서는 일단 관망하시고 여기서 추가 하락하면 매수의 적기로 좀 삼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이는데 네. 그 시기에는 아마 11월 말까지는 이러한 구간이 진행되고 12월 둘째 주부터는 아주 상승하는 그런 좋은 장이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군당 같은 경우는 지금 MSCI 소형주 신규 편입 18개 종목 중에서 가장 양호한 차트를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수급 상황도 지금 한 달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이 사고 기관도 최근에 좀 팔고 있지만 누적으로 보면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양매수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업종 대비 할인된 밸류에이션 수준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PER을 보면 한 22배 정도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업종 내 다른 대형 제약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34배까지도 받는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라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내년에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중항체 폐암 신약 관련 모멘텀도 좀 보여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등급 3등급이고요. 매수가는 93,000원. 목표가 11만 원, 손절은 88,500원인데 사실 업종 내에서 추세가 좀 더 양호한 종목이 없나라고 좀 한번 지켜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동화 ST가 좀 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하시면서 이 오늘 기사에서는 종군당이 선택이 되었지만 네. 업종으로 좀 본다 그러면 저 같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동화 ST에 좀 더 관심을 갖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SCI 추종 자금의 유입이 기대되는 종목 가운데서 종근당이 가장 양호한 기술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해 주셨네요. 동아 ST는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왔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여기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